어린이 셜록 홈즈, 입술이 비뚤어진 남자, 3화, 비뚤어진 편지.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어서 오세요, 홈즈 씨.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인. 그래요. 그럼 나쁜 소식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전하지 못해 죄송하군요. 나쁜 소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신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죠. 들어오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애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감사합니다, 부인. 옆에 이 사람은 의사이자 제 친구인 존 왓슨입니다. 지금까지 이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나 네빌 세인트 클레어시 사건을 함께 조사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왓슨 씨. 뜻밖의 변을 당해서 제가 정신이 좀 없답니다. 여기 머무시는 동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인, 제가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번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인을 위해 또 이 친구 셜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홈즈 씨, 몇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쪽 식당에서 뭐라도 좀 드시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부인. 우리는 식탁에 앉아 야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살짝 망설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지. 홈즈 씨, 제가 묻는 질문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 마음의 준비가 됐답니다. 지난번처럼 쓰러질 일도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묻고 싶으신 거죠? 홈즈 씨, 우리 남편 네빌이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진심으로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말에 셜록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 망설이는 셜록을 보자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셜록에게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지. 그리고는 제발 솔직하게 답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 잠깐 망설이던 셜록은 결심한 듯 눈빛을 빛냈어. 그리고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남편은 살해된 걸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아직 뚜렷한 증거나 정황이 나온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살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죠. 살해됐다면 그때는 언제인 거죠? 그건 역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월요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즈 씨, 이거를 좀 봐주시겠어요? 남편이 이런 편지를 써서 제게 보냈답니다. 오늘 받았어요. 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짐작도 할 수가 없네요. 뭐라고요? 남편이 쓴 편지를 오늘 받았다고요? 네, 여기 이걸 봐주세요. 셜록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 그는 부인의 손에 든 편지를 빼앗듯이 재빨리 받아냈지. 셜록은 편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구겨진 주름을 하나하나 폈어. 그리고는 램프를 가져와 아주 유심히 관찰했지. 나 역시 의자에서 일어나 셜록 옆에 서서 편지를 살펴봤어. 편지 봉투는 아주 값싼 질 낮은 제품이었어. 그레이브샌드 우체국에 소인이 찍혀 있었지. 봉투와 편지의 글씨가 다르군요. 봉투에 적힌 글씨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부인,
이 봉투의 글씨체는 남편 것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하지만 편지에 적힌 글씨체는 분명 남편 것이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봉투에 주소를 쓸 때 잠시 멈췄군요. 누군가에게 주소를 물어봤거나 적어둔 주소를 찾아봤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부인의 이름이 적힌 부분과 주소를 적은 부분의 잉크색이 다릅니다. 부인 이름이 적힌 부분은 먼저 적은 듯이 자연스레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부분은 나중에 적은 것처럼 덜 말라 색이 다르죠. 이름을 쓸 때와 주소를 쓸 때 시간 차이가 꽤 났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소를 묻거나 주소가 적힌 쪽지를 찾아보고 적은 거예요. 즉, 이 편지를 우체국에서 발송한 사람은 집 주소를 모르는 인물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을 알아낼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지를 살펴볼까요? 봉투 안에 편지 말고 다른 뭔가가 더 들어있었군요. 네,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입니다. 편지의 글씨체는 남편의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분명 그의 글씨체 중 하나입니다. 글씨체 중 하나? 그건 정확히 뭘 뜻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아주 급하게 글을 쓸 때의 글씨체입니다. 평소 글씨체와 많이 달라도 전 알아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금세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니까요. 잠시만 참고 기다려줘요. 네빌. 제대로 된 편지지가 아니네. 책의 빈 페이지를 뜯어서 연필로 썼어. 그레이브샌드 우체국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더러운 남자가 편지를 보냈어. 이것 봐. 씹는 담배를 물다가 침을 묻혀 편지 봉투를 닫은 것 같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인. 이 편지가 분명 남편이 쓴 게 맞다는 거죠? 네, 맞아요. 남편의 글씨체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위험이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홈즈 씨, 전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분명히 그이는 건강하게 있을 거예요. 이 편지가 우릴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 같은 건 더더욱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남편의 반지를 뽑아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이 편지는 남편이 쓴 게 확실하다니까요. 남편은 살아있을 거예요. 그 전에 쓴 것을 보관하다가 어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편지를 쓰고 보낼 때까지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죠. 홈즈 씨,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남편과 전 뭔가로 연결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며칠 전 남편이 침실에서 새끼손가락을 정말 크게 다쳤을 때도 그래요. 주방에 있던 전 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 그게 있다고 믿어요. 남편이 죽었다면 분명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요. 네, 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저 역시 육감과 직관에 의한 판단이 더 정확할 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글씨체로 적힌 이 편지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으시죠. 그런데 부인,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살아있고 이렇게 편지까지 쓸 수 있다면 어째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저도 그게 정말 이상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던 월요일의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그날 아침 남편이 집을 나갈 때 뭔가 특별한 말씀을 남겼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집을 나와 길을 걷다
수완덤 길 건물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고요. 열려있는 창문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신 거죠? 네,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부인, 남편이 부인을 부르려고 마음먹었다면 부를 수 있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을 부르지 않고 알 수 없는 괴성을 질렀다고 하셨죠. 그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손을 흔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죠. 부인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거긴 불량배들의 소굴로 알려진 곳이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부인을 본 남편이 깜짝 놀라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소리를 지른 뒤에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네, 순식간에 남편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세게 뒤로 당긴 것처럼. 그 역시 달리 생각하면 남편이 스스로 피했다고 볼 수도 있죠. 남편이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은 못 보셨나요? 네, 못 봤어요. 하지만 휴분 씨, 그 거지노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자백했잖아요. 그리고 험상궂은 인도 사람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봤을 때 남편의 옷차림은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것과 같았습니까? 외투는 맞는데 셔츠와 넥타이가 없었어요. 목 부분이 다 드러나 있었죠.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지금까지 수완덤 거리 건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건물에 대해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불량하고 위험한 건물에 대체 남편이 왜 있었던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남편 친구나 지인들 혹은 최근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불량하고 질 나빠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고요. 아니요, 없어요. 남편은 집에 올 때 늘 혼자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어느 정도 다 물은 것 같아요. 이제 차려주신 야식을 마저 먹고 쉬어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바쁘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방은 아주 넓고 침대 2개가 준비되어 있었어. 오늘 하루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너무 피곤했던 난 정신없이 침대 위로 올라 누웠지. 하지만 셜록은 달랐어.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답이 보일 때까지 며칠씩, 아니 몇 주가 걸리더라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격이거든. 사건의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기도 하지. 부족한 자료를 찾아내 검토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날 밤 셜록의 눈빛에도 그런 결심이 서 있었어. 커다란 파란 가운을 걸치고 긴 안락 의자 양쪽에 쿠션들을 놓아 그 가운데 책상 다리로 앉아 턱을 괴었지. 셜록은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 난 그런 셜록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내 잠에 들었지. 한참 시간이 지나 눈부신 여름 아침 햇살에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셜록은 그 자세 그대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야.